자, LG U 플러스 나왔네요. 보철 사랑니님. 네, LG U 플러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남다르게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남다르게 해드릴게요. 자, LG U 플러스는, 자,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이죠. 잘 올라왔어요. 그죠? 잘 올라왔어. 그러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죠? 다시 이 자리 깨진다면 답 안 나오겠네요. 뭘로? 차트상으로는. 그죠? 이 자리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매집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도 보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U 플러스 제가 시나리오 한번 갈게요. 네가 매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 이런 모습이. 우와, 이거 뭔 개똥 같은 데이터야 이거. 야, 이거 재밌다. 자, 일단은 월봉으로 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적인 부분을 먼저 볼게요. 차트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자, 추세죠. 추세. 자, 상방 추세. 자, 그리고 항상 보시게 되면 언제가 고점이었어요? 과매수권이 고점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지금까지. 그죠? 지금은 추세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요 하단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쌍바닥 찍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그쵸? 아니면 이 친구가 옆으로 기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차트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변곡점이 확실하게 나온 모습은 일단 없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 쪽으로 잠깐 바라볼게요. 자, 기업 쪽으로 바라보니까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도 뭐 거의 정체를 거치고 있지만 그래도 후퇴하는 기업은 아니다. 당기 수익도 보시게 되면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4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 앞으로의 컨센서스는 미래가 밝다라고 이렇게 내놨네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돈 잘 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이 친구가 시장에 있어서 대장주냐 혹은 시장에 있어서 실적주에 포함되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ROE가 몇 프로? 10% 이상 나와줘야겠죠.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면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이 강하겠죠. 그죠? 혹은 호재에 의해서 혹은 펀더멘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북비율 포시오 장부 가치가 15,600원짜리, 약 15,700원짜리예요. 15,700원. 근데 이 친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나라의 SK, KT, LG 이 3사는 서로 뺏어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전쟁터가 마련됐어요. 근데 이 친구 ROE를 보니까 ROE가 이때만 해도 8, 10, 10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보니까 8, 6, 7, 8 어때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이것이 왜 자꾸 줄어들까요? 혹은 크게 들지 않을까요? 왜? 돈은 더 벌고 있는데. 왜 그렇죠? 자본 총계가 지속적으로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자기 자본 대비 얼마를 벌어들이냐는 수치로 나타낸 거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는 뭐 해줘야 돼요? 할인해줘야죠. 왜? 시장 수익률을 못 미치잖아요. 10%. 시장 수익률을 못 미치니까 얘는 뭐 해야 되죠? 당연히 할인이 들어가야 돼요. 할인이 들어간 것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친구는 어때요? 지금 13,800원도 살짝 뭐다? 고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고평가를 따질 때 유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 금융자산 다 따져봐야겠죠. 그래야 북밸류 퍼쉐어 장부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으로 이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절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 기업은 그냥 참고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바로 차트라고 했어요. 차트. 중장기적인 추세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매집이라고 했어요. 세력이 얼마나 들고 있냐 들고 있지 않느냐. 그죠? 좋아요. 자, 차트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월봉으로 봤을 때. 자,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시장에서 충격을 받을 때 언제예요? 7, 8월 달. 이때죠. 시장에 의해서 급락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그나마 잘 선방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추세적인 라인, 추세 매매가 깨지지 않는 것이 일단 관건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자리 깨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12,000원 깨지면 아마 10,000원 근처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매집이 되어 있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물량은 거의 없다. 없다. 자, 월봉으로 놓고 설명드려 볼게요. 자, 최근 10년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10년 데이터면 2009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얼마를 매수했고, 얼마를 매도했고, 얼마나 매집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매수를 했던 라인이 어디냐면 8년 전, 7년 전, 6년 전이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여기하고 7하고 8 여기에요. 요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싹 쓸어 담았어요. 얼마나 쓸어 담았냐면 자 8년 전에 기관과 외국을 합쳐섭니다. 약 4,100만 주를 쓸어 담습니다. 4,100만 주. 4,100만 주를 쓸어 담습니다. 요때 얼마였냐? 가격이 7,000원대예요. 7,000원대입니다. 예. 그리고 7년 전에 약 1,300만 주. 1,300만 주. 1,300만 주를 쓸어 담는데 이때 평균 단가가 12,000원. 12,000원이 좀 안 됩니다. 예, 11,100원이니까 11,000원대라고 할게요. 예. 그다음에 6년 전. 6년 전에도 예, 약 1,500원 정도 됩니다. 1,500원 정도 되는데 이때는 얼마? 무려 2,700만 주를 쓸어 담습니다. 2,700만 주.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약 역시 1,600원 정도 됩니다. 5년 전이 되겠죠. 이때 얼마나 쓸어 담느냐? 약 700만 주. 계속 사는 거야 지금. 그리고 4년 전에 11,500원 정도. 이때 약 3,700만 주를 삽니다. 와우. 지금 몇 년이 사고 있나? 1, 2, 3, 4, 5년째 계속 쓸어 담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계속 쓸어 담은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을 여기서 쓸어 담았기 때문에 이 파동이 나온 거예요. 이 파동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집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지금 거기보다 주가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즉 제가 매집했던 가격 말씀드린 것보다 위에 있어.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이란 얘기야. 누가? 세력이 온통 다 수익이에요. 기타 법인은요, 예, 9년 전, 8년 전, 7년 전, 6년 전에 다 털렸어요. 그때 매입한 게 기관과 외국인인데 기관은 연기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연기금은 무조건 수익이에요. 연기금은요, 지금 10년 데이터 가지고 있는 물량을 대충만 계산해봐도 1,600, 2,200, 3,500, 3,000, 3,800, 4,000, 약 4,400만 주를 쥐고 있어요. 10년 동안 사고 파는 게. 근데 파는 해는 10년 동안 두 해밖에 없어요. 4년 전, 5년 전. 그것도 파는 게 5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연기금은 무지막지하게 지고 있는데 수익이다. 그리고 또 누가 지고 있느냐? 최근에 사모펀드가 약 440만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참 투신이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투신 좋아하죠. 투신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약 8년 전에 7,000원대에 1,500만 주, 9년 전에 약 400만 주, 그리고 7년 전에 약 400만 주. 이때 500만 주, 500만 주 가까이를 쓸어 담은 것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약 1,900만 주를 팔아제낍니다. 여기서 매수했던 것을 여기서 매도했다는 얘기야. 누가? 투신이. 그래서 물량을 10년 내에 들고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많지 않다. 그러면 금융투자는 어떠냐? 금융투자도 역시 수익입니다. 역시 수익인데 최근에 금융투자는 개물리고 있어요. 최근에 금융투자가 약 800만 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800만 주. 1년 동안. 1년 동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들어오고 있는 라인이 13,000원에서 15,000원 라인. 그러니까 사실상 크게 물려있지는 않다.
금융투자가 사실 방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도 10년 전, 9년 전, 2년 동안 팔았어요. 근데 8년 전, 7년 전, 6년 전, 5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주 단위로 매수했어요. 1700만 주, 1000만 주, 2600만 주, 700만 주, 3700만 주. 그런데 요번에 이상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최근 1년 동안 2020년 1월이니까 2019년 1월까지 요 1년 동안 외국인들이 팔아제끼고 있는 물량이 사실상 기하급수로 많지는 않지만 약 2천만 주 됩니다. 2100만 주 정도. 한 해에 뭐 2600만 주, 3700만 주 매수한 거 치면 사실 뭐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매도세가 얼마나 불거질까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외국인이 2100만 주를 매도했다라면 여기서 같이 기관하고 같이 동시 순 매도를 했다라면 누가 매수했겠어? 당연히 개인이 매수했겠죠. 근데 2100만 주 매도한 것을 기관이 약 1400만 주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600만 주만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600만 주. 그러니까 따라서 개인들이 LGU 플러스에 사실상 물려 있는 것은 최근 내려오면서 주가가 여기서 내려오면서 1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요 라인이죠. 네, 최근에 여기에서 급락 떨어질 때 요 부분에 물려 있는 것이 뭐다? 강력한 저항 라인이다 이거예요. 강력한 저항 라인. 게다가 기술적 분석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쌍봉 찍고 주가가 242평 자빠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242평도 넘어졌다가 깨지고 저항 막 다시 깨졌어요. 그럼 올라오면 저항이 아직까지도 3번에 남아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LGU 플러스는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바닥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단 이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한도 내, 그리고 저점이 깨지고 내려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왜? 이것은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 거니까 시장이 박살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될까 안 될까? 이건 본질적인 악재니까 뭐 해야 돼요? 추세 이탈할 시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보는 게 좋겠죠. 왜? 수익 단기적인 측면이니까.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이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겠죠.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위태위태하고 역별에서 정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어라 앞에 있는 매물권이 있고, 그 매물권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도 현저하게 많고 기관들이 들고 있는 물량도 현저하게 많아서 이 주가가 당분간 박살 일은 사실상은 힘들겠다. 따라서 당분간 차트가 무너져서, 추세가 무너져서 힘든 국면을 거치겠지만 기관과 외국인 합세하면서 동시에 매도가 나오지 않는 한 크게 위험하게 볼 필요는 사실상 없겠다. 자, 보시게 되면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 이때 함께 매도했어요. 요때 함께 매도했어요. 그럼 누가 산 거예요? 서로 주고받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치죠. 근데 함께 매도할 때는 주가가 한 번에 박살나서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기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박살나는 파동에서 누가 샀으니까? 개미가 샀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강력한 저항 라인이다. 따라서 LGU 플러스가 16,000원짜리 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다. 따라서 지금님이 LD스플레이 16,100원 말씀하신 거와, 그리고 보철사랑님이 14,000원 말씀하신 거, 14,000원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수익권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도 추세를 이탈한다면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16,100원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 LGU 플러스 시나리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